지난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노경훈 씨. 혹시나 유출된 정보가 악용될까 불안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기타 정보들이랑 이제 유출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많이 걱정이 됐죠. 당시 해킹 사고 피해자는 약 2,300만 명. 이 가운데 58명은 지난 5월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SK텔레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요금 할인에는 SK텔레콤이 지난 8월 시행한 고객감사 패키지 50% 할인 금액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모든 피해자에게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보상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안에 송달받는 대로 수용할 의사를 밝힐 계획입니다. 전체 소비자들에게 보상이 확대된다면 충분히 수용할 가치가 SK텔레콤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수용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쿠팡 이용자들도 지난 2일 소비자원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지난 4월 일어난 SKT 해킹 사태. 민간합동조사단은 SKT의 부실한 보안관리가 해킹의 원인이기도 했다며 위약금을 면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KT는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열흘간 위약금을 면제해줬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말까지 연장을 권고했습니다. 그간 공식 입장이 없던 SKT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통위의 회신 기한까지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SKT 측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소송,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위약금 면제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SKT가 소비자 보상금으로 5천억 원, 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금 7천억 원 등 1조 원 이상 자금이 투입돼 위약금 면제를 연장하기에는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입니다. 1조 원 넘게 금액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천억 원은 이제 애초에 썼어야 될 정보보호 투자 금액이거든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그 책임에 비하면 너무나 보상금액 자체가 적고 지난 6월 시작된 SKT 해킹 피해자들의 집단 분쟁 조정 절차는 진행 중입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는 18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에 참여할 추가 신청자를 받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접수를 마친 뒤 2달 안에 조정안을 마련해 당사자에게 통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황정우입니다. 지난 4월 일어난 SKT 해킹 사태, 유심 대란까지 불러오며 큰 파장을 남겼습니다. 2달여간의 조사를 벌인 합동조사단은 해킹으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고 SKT에도 책임이 있는 만큼 위약금 면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침해 사고는 SK텔레콤 이용자 건상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KT는 정부 권고를 받아들였지만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열흘로 한정했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연말까지 위약금을 받지 말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열흘은 너무 짧다는 건데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는 이용자 계약 해지권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기에 SKT가 문자를 통해 한 차례만 위약금 면제 사실을 알렸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방통위의 권고가 당장 시행되기는 어렵습니다. 방통위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데다 SKT가 이 신청을 한다면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권조정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가더라도 이게 유리한 근거 자료로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SKT는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이의 신청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월요일부터 왔죠. 그러니까 오늘 3일째니까. 시골서 사니까 아침에 일찍 이제 왔지 텔레비 뉴스 보고. 껐다 키면 너 정보 다 빼가서 그 사람 해킹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왔어요. 일도 않고 이게 우선이니까.
SKT 고객들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유심을 교환받은 게 불과 한 달 반 전입니다. 초유의 대규모 해킹에도 SKT는 보상이나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발표 전이라 확정된 내용이 없다면서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신규 가입자 모집도 재개하면서 보조금 뿌리기에 나섰습니다. 보안 강화나 개인정보 관리 등 사태의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당장 고객 이탈을 막는 데 급급한 모습입니다. 아, 그래요? 혹시 이거 언제 복구되는지는? 국내 서점 1위를 다투는 예스24도 최근 해킹을 당했죠. 닷새가 지나서야 일부 정상화됐지만 공연 관람에 혼란을 겪었고 전자책을 산 회원들은 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판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전자책이 이번 해킹 사태로 위축될까 우려됩니다. 휴대폰을 해킹해서 만든 복제폰입니다. 도청 위치 추적은 물론이고 문자 메시지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일만 아닙니다. 배우 이미숙 씨도 스마트폰 피싱으로 해킹당해 5천만 원 이상 빠져나갔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연구재단의 국제 논문 투고 시스템도 해킹돼 연구자 1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 디올과 티파니, 까르띠에 등 패션 업체를 비롯해 전북대와 이화여대까지 심각한 해킹 사고가 요즘 들어 잇따르고 있습니다. 되게 어이없는 초보적인 공격에 당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보안 강화되려면은 이제는 기업 신용평가를 그 ESG 안에 보안도 넣어서 평가를 하는 식으로. 해커들이 사이버 공격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아껴야 할 비용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기업들이 보안 강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